안녕하세요. 알리바바 행복탑 쌓기의 민경익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느 엄마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엄마가 아들의 일기장에서 어떻게 일기장을 보다가 아들이 일기장에서 본 게 엄마의 아주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슨 고민이냐 하면은 우리 엄마는 뭐뭐다. 이런 게 이 엄마의 고민인데, 이 가로 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생각이 잘 안 나신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에 4가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우리 엄마는 천사다. 두 번째는 우리 엄마는 수호신이다. 세 번째, 우리 엄마는 우렁각시다. 그다음 네 번째, 우리 엄마는 깡패대장이다. 이 4가지 사례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가로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그러면 정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 깡패대장입니다. 자녀의 일기장에 우리 엄마는 깡패대장이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게 엄마로서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엄마를 깡패대장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엄마를 깡패대장으로 이렇게 생각한 자녀는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를 깡패대장으로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바로 그거는 엄마의 잔소리 때문입니다.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자녀는 우리 엄마는 깡패대장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잔소리의 그 뜻을 한번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잔소리란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잔소리는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는 게 잔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잔소리를 왜 할까요? 쓸데없는 말인데 왜 엄마는 자녀에게 잔소리를 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녀를 아주 제일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길 가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즉 자녀는, 잔소리를 하는 사람,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잔소리를 자꾸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듣는 자녀는. 그러면 잔소리를 안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잔소리를 안 하는 방법이 만약 있다면 그거 참 좋겠죠. 그러면 잔소리를 안 하는 방법, 그럼 잔소리를 안 하는 특기학을 한번 오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잔소리를 안 하는 날을 정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잔소리를 안 하는 날. 그러니까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면은 월요일은 절대로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잔소리를 안 하는 날을 정해서 그걸 해보면은, 실천하다 보면 잔소리 안 하는 게 실천이 돼요.
잔소리 안 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잔소리를 안 하는 날을 정하려면은 부모님이 평소에 많이 하는 잔소리를 뽑으세요. 잔소리를 한번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 7가지를 들었어요. 엄마가 자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 어머니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여기 예를 7가지 들었어요. 첫째는 신발을 정리를 한다. 신발 벗어놓고 정리를 안 하고 아무렇게나 벗어놓는다. 그래서 잔소리하는 엄마도 있어요. 두 번째, 자기 책상을 정리를 안 해요. 아주 지저분하게 막 늘어놔요. 그래서 책상 정리하라고 잔소리를 해요.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주 깨워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좀 스스로 일어나게 하라고, 스스로 일어나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방 정리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게임만 좀 줄여라. 게임을 조금씩 줄여라 해도 안 들어요. 계속 많이 해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자기 옷을 자기가 벗었는데 그걸 옷걸이에 걸으면 좋겠는데 안 걸어요. 아무 데나 그냥 팽개쳐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빨래를 벗었으면 그 세탁기에 갖다 넣었으면 좋겠는데 안 넣어요. 그래서 이 7가지를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많겠지만은 이 사례로 7가지를 뽑았습니다. 왜 7가지를 뽑았느냐 하면은 이게 일주일에 맞추기 위해서 7가지를 사례를 뽑아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7가지를 뽑았으면은 자녀하고 담판을 하세요. 담판. 크게 얘기를 하면 담판이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약속이죠. 자녀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7가지 중에서 네가 어느 한 가지를 뽑아서 잘 지키면 네가 원하는 날 하루는 엄마는 잔소리를 안 하는 날로, 잔소리 없는 날로 정하겠다. 이렇게 자녀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상을 해서 협상이 되면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선 그 정하는 거는 자녀가 정해요. 자녀가 7가지 중에서 정해라 그러면 자기가 유리한 대로 정해요. 예를 들어서 2번째 책상 정리를 자녀가 선택했다면은 이 2번째 책상 정리를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렇게 해요. 자녀가 네가 이 첫 번째를 실천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책상 정리잖아요. 이 책상 정리를 잘하면은 네가 원하는 날 하루는 잔소리를 절대로 안 하겠다. 그래서 잔소리 없는 날로 정하겠다. 이게 약속을 하면 자녀가 예를 들어서 금요일을 정했어요. 금요일. 그러면 금요일 하루는 절대로 잔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잔소리 없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금요일 날은 잔소리를 안 한다 하면은 자녀하고 부모하고 서명을 해요. 그러면 아주 실천이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자랑스러운 나 홍길동, 자기 자녀 이름이겠죠. 홍길동은 약속을 꼭 지킨다. 책상 정리하기. 그래 놓고 자녀 누구 그래서 자녀도 사인을 해요. 부모도 사인을 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해가지고 약속을 해요. 만일 자녀가 선택한 날이 금요일이라면 금요일 하루는 절대로 잔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이 종이를 협약한 거잖아요. 협약한 이 종이를 방문에다 붙여놓으면 아주 좋아요. 방문 들어가는 데다. 그러면 자녀는 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걸 본다고요. 그러면 실천이 아주 잘 돼요. 그러면은 책상 정리하기가 아주 실천이 잘 되는 거야.
만일에 자녀가 선택하지 않게 하고 부모가 실천거리를 정해 줄 때도 있어요. 정해 준다면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정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7가지가 있으면 7가지 중에서 내 자녀가 가장 실천하기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 거, 부모가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번이다. 벗은 옷걸이에 걸기가 제일 쉬울 것 같다 하면 이거를 정해 주는 거예요. 자녀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빨랫감 세탁기에 집어넣는 게 가장 쉬울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정하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정해서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잔소리 없는 날을 하루 정해서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거 잔소리 없는 날을 늘려가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예요. 늘려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이제 실천해 가서 잔소리 없는 날이 잘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또 재협상을 하는 거야. 협상을 해서, 야, 너하고 나하고 금요일 날은 잔소리 없는 날로 정해서 실천이 잘 됐으니 다음에 또 잔소리 없는 날을 더 늘려가자.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또 주제를 정해서 실천해서 그게 실천이 잘 되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은 이제 잔소리 없는 날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날, 일요일, 자녀가 정한 날을 정하면 좋죠. 일요일 날을 잔소리 없는 날로 더 늘려가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에 벌써 금요일, 일요일, 이틀은 잔소리 없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금요일 했잖아요. 금요일에서 또 하나 일요일 날 신청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늘고 가는 거야. 그러면 금요일 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잔소리 없는 날이 4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실천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날까지가 하나도 잔소리 안 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잔소리 없는 날을 정해서 운영하면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잔소리 없는 날을 운영할 때 부모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이거예요. 부모는 아주 수시로, 아주 기회 있을 때마다 뭐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그 다음에 격려하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 2가지만 해놨는데, 약속 잘 지키는 우리 왕자님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 무슨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왕자님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공주님 최고. 그래서 하트를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칭찬과 격려가 밑거름이 돼서 자녀는 부모하고 약속한 거를 잘 지키게 되는 겁니다. 또 만일 잔소리 없는 날이 3일이 됐다, 또는 뭐 첫날이라도 좋아요. 파티를 열어줘요. 파티를 열어줘 가지고 크게 열지 않아도 좋겠죠. 파티를 열어주고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잔소리 없는 날을 운영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은 나비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비 효과. 이거는 조그만 아주 어떤 사건이 점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나비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나비 효과. 그러니까 첫날 하루, 어느 날 하루 잔소리 없는 날을 정해지면은 그걸 잘 운영하다 보면 이게 자꾸 늘어나서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동안 다 잔소리 없는 날로 정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잔소리 없는 날이 점점 좋아진다는 그 사례 2가지만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칭찬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 잔소리 없는 날이 생겼다가 또 하루가 생기면은 그 칭찬거리가 2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루를 또 잔소리 없는 날로 정하면 칭찬거리가
3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칭찬거리가. 그러니까 점점 칭찬을 하게 되고 자녀는 점점 칭찬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건데 자존감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야, 자존감이. 야, 나는 엄마한테 잔소리 안 듣는 사람이다. 아, 나는 엄마한테 잔소리를 안 들어도 나 스스로 뭐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으쓱해지는 거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아주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자존감이. 자존감이 없으면은 의욕도 없어요. 의욕도 없고 목표도 안 정하고 목표를 정했어도 실천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공부도 잘하게 되고 인사도 잘하게 되고 자기 몸도 자기가 잘 이렇게 가꿀 수도 있고 자기 물건 자기가 잘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 없는 날을 운영하면은 이렇게 칭찬거리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 높아진 데는 그런 이로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아주 감사하게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잔소리 없는 날을 운영해서 자녀에게 행복한 자녀로 만들어주고 가정도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